제가 처음으로 드론을 구입한 건 뭐 장난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손바닥 올려놓고 뭐 아니면 뭐 진짜 중국산 저가형 뭐 이런 거 말고 제대로 촬영이 되는 모델을 처음으로 구입한 건 DJI에서 나왔던 매빅은 아니었고요. 매빅이었나? 하여튼 매빅이 DJI가 드론이 다 매빅이죠. 그 중에 되게 저가형을 샀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된다고 해서 그 모델을 구입하게 됐죠. 딱 띄우는과 동시에 아 이거 내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불안해.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 했었나? 6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 제스처를 잘 따라하지도 않고 나를 잘 추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뭐 요런 정말 스트레스가 좀 많았었어요. 그 제품에. 그래서 실제 3일 만에 팔아버렸어요. 아직까지 드론은 내한테 안 맞겠다라고 하다가 고프로에서 나온 저 배터리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고프로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한 칸도 없죠. 카르마라고 하는 고프로 드론을 샀었어요. 그 고프로 드론에는 짐벌, 삼축 짐벌로 이제 핸드 짐벌을 할 수 있는 고프로를 꼽아서 쓸 수 있는 것까지 있었지만 초기에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아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마 2년 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캘리브레이션이 맞을 건데요. GPS 수신으로 자기 위치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강제로 띄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카르마 드론이 강제로 못 띄울 거예요. 무조건 캘리브레이션을 봐야 되는데 이 캘리브레이션이 전파 방해와 그다음 건물에 그 둘러싸인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지장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 그냥 일반적인 드론도 다 그렇죠. 근데 고프로 카르마가 그게 너무 예민해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죠. 그리고 드론은 제가 접었었습니다. 뭐 IT 관련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래 찾다 보니까 스카이듀오에서 새로운 드론을 만들었는데 드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그래 이거 나온 거 알고 있다 이제 와서 뭐 오픈 영상 찍어서 뭐 하냐라고 하지만 제 채널에서 드론을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저는 약간 컴퓨터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하고 신기해 하실 부분이 아마 있을 건데요. 여기에 카메라, 여기에 카메라, 여기에 카메라,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여기에 카메라, 여기에 카메라, 여기에 카메라, 그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 이거는 우리가 뭔가 찍기 위한 영상이고요. 나머지 카메라 하나, 둘, 셋, 6개는 주변 사물을 스캔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사물 파악을 해야 되는 스캔을 하기 위한 카메라들입니다. 우리 360도 카메라처럼 카메라로 전체를 다 커버해버린다는 내용이죠. 이것도 당연히 버그가 있어요. 고속에서는 뭐 문제가 되고 또 사고 난 유튜브 영상도 많은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렌더링을 해야 돼요. 렌더링을 해서 사물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자기가 회피를 해야 되는 거를 AI가 자동으로 회피를 하는 거죠. 그걸 모델링하는 프로세서가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제 채널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오이? 이 안에 엔비디아 지포스가 들어가 있어? 네, 엔비디아 칩셋이 들어가 있고 그 3차원 렌더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 부딪히게 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엔비디아 제품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또 혹하게 된 이유가 요즘은 미국에서 이제 중국 제재를 많이 걸잖아요. 근데 이거는 only made in USA의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아. 스타트업 기업이라서 막 저끼리 막 찢고 뽑고 해서 겨우겨우 나오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완성도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드론들이 스마트폰으로 액세스가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날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조정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한데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 와이파이 거리 때문에 어느 정도밖에 못 가고 다양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정기가 생기는 거죠. 그 조정기에다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은 그냥 스크린일 뿐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조정기에서 특정한 주파수대를 쏘아서 그러니까 와이파이 신호보다 더 강력한 주파수를 쏘아서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고 영상을 안 끊기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아날로그 스틱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스틱이 존재하는 거죠. 그거는 DJI든 뭐 다른 회사든 다 똑같아요. 조이스틱을 하든 스마트폰으로 하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카이디오 2는 그거에서 한 차원 더 나가서요.
요런 리모컨 같은 조이스틱을 줍니다. 확실하게 번역은 안 해봤는데 이기에 GPS 같은 게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GPS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라 하지 마십시오. 아직 잘 안 찾아봤기 때문에. 통은 팔로잉, 그러니까 나를 어떤 사물을 추적을 해서 그 사물을 쫓아오게 하는 기능은 거의 대부분의 드론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물이 나무 뒤로 숨어버리면 백발백중 다른 드론들은 그 사물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떠 있든가 아니면 고투백이라 해서 집으로 가버리든가 원래 떴던 자리로 가버리든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든가 이런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 스캔을 제대로 못해서. 이 비컨이란 리모컨은 그 사물을 추적한다기보다는 이 리모컨을 추적하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드론은 이 리모컨만 추적하는 거지 그 리모컨을 들고 있는 어떤 피사체만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강아지면 강아지만 추적하는 거고 그게 소면 소만 추적하는 거고 그게 차면 차를 추적하는 거예요. 전원을 켜서 여기에 하살표 방향으로 나를 12시 방향에서 찍어라 또는 9시 방향에서 찍어라를 설정만 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나를 7시 방향에서 찍고 있잖아요. 근데 7시 방향에 어떠한 뭐 물체가 나타나서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피하고 그게 6시나 9시나 10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아주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피한 다음에 다시 그 시간대 위치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드론이 마음에 들었던 점은요. USB-C 포트로 PD 충전을 합니다. 자, PD 충전이라면 아까 말하다가 제가 잘렸었던 것 같은데 퀵차저보다 더 상위 기종에 있는 고속 충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맥북이나 맥북 프로인가? 맥북이나 뭐 아니면 태블릿 PC들에 보면 PD 충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USB 포트에 100W라는 어마어마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들, DJI 제품이든 뭐든요. 충전을 하려면 무조건 220이든 110이든 찾아가야 돼. 뭐 당연히 지금은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시거잭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범용은 아니라는 거잖아. 이 제품은 전기 굳이 220, 110을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차에서 간단하게 PD 충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호환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뒀다. 케이블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전자제품을 하나 사면 전용 커넥터, 전용 케이블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 USB-C to C 포트는 전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건 고속 충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소국이라도 충전을 하려면 그냥 C2C 써도 돼요. 오래 걸리는 것 뿐인 거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요거는 굉장히 호환성을 좋게 만든 제품이라 여기서도 제가 혹하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본 없이 그냥 오픈만 하고 썰만 까는 시간이어가지고 내용이 알차지 못했고요. 추후에 제가 캠핑장을 가든 어딜 가든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에 가게 되면 요런 동작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드론 스카이듀오 2의 오픈기 겸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